오늘 PPT는요. 네, 축구계 사건 사고라서 오늘은 막 재밌고 이런 거보다는 좀 슬픈 사건이 많을 것 같아요. 축구계 사건 사고 알아보기 가겠습니다. 예, 일단은 1949년 5월 4일 막 전쟁통에 이탈리아 세리에 A의 토리노 FC가 겪은 참사고요. 축구계 최초의 대형 사고래요. 당시에 토리노가 진짜 잘하고 있었을 텐데 1949년 5월 4일 리스본에서 귀국하는 비행기에 올랐는데 막 기상사태가 안 좋았나 봐요. 그래서 구름과 번개가 치고 그때 비행기를 하강하는 과정에서 언덕에 있는 성당을 발견하지 못하고 성당의 벽에 그대로 충돌했다고 합니다. 비행기 사고 확률이 거의 26 착륙 때 일어나요. 그래서 18명의 토리노 선수랑 감독, 스태프 31명 전원 사망하고 100만 명이 넘는 추모 인원이 몰려들었다고 해요. 비행기 사고 확률은 적지만 살아남을 확률도 낮아가지고 정말 안타까운 것 같아요. 미넨 비행기 참사, 그 비행기 참사가 좀 아무래도 또 엄청 크고 이러다 보니까 이런 사건이 좀 많은 것 같아요. 예,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홈구장 올드 트래포드 한쪽에는 1958년 2월 6일 미넨이라고 적혀있는 시계가 있는데 이 시계 이름이 미넨 메모리얼 클락이라고 해요. 미넨 비행기 참사 추모를 위해서 만든 건데 자국 리그 우승팀의 유로피안컵 출전을 금지하고 있었으나 이 감독이 세계적인 팀들이랑 겨루려고 유로피안컵 원정에 참가했어. 그래서 2월 6일 유로피안컵 4강 확정 짓고 소련에서 영국으로 귀국하는 중에 비극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렇게 미끌미끌한 상태가 돼가지고 속도를 충분히 얻지 못해가지고 이게 제대로 못 떴구나. 민가에 주차된 트럭에 충돌하여 폭발하게 됐다고 해요. 맨유 선수 8명을 포함해 총 23명이 사망을 하고 생존한 선수들도 부상으로 거의 다 은퇴를 했고 매해 2월 6일에 경기가 있으면 추모 시간이 있고 한편 그 사고 당시 책임은 날개 위에 눈에 대해 조치를 하지 않은 영국 조종사 과실로 지목됐으나 기장이었던 제임스 테인이 11년간 살인자라는 비난을 받아가며 결백을 주장해 2번의 재조사를 했는데 5cm 이상 쌓인 활주로에 쌓인 눈 슬러시가 원인인 걸로 됐다고 합니다. 근데 억울했겠다 이 기장도. 1985년 5월 29일 헤이젤 참사. 이번엔 리버풀이야? 벨기에 브뤼셀 헤이젤에 위치한 스타드 루아 보드행 경기장에서 일어난 참사라고 합니다. 지금 현재 챔피언스 리그의 전신인 유로피안컵 결승에서 리버풀이랑 유벤투스가 맞붙게 됐어. 막 되게 리그 자존심 막 뜨거운 상황인데 1930년 내가 태어나기 60년 전 그때 건축된 보드행 경기장이 시설이 좀 노후화가 진행돼 있었고 양 팀의 구단주들이 경기장이 보고 너무 낡고 막 이러니까 UEFA의 다른 경기장에서 결승전 개최하자 했는데 안 된다고 한 거야. 자그마한 울타리를 경계로 옆 구역에 붙어있던 양측 팬들이 서로한테 돌을 돌을 어디서 구해가지고 그거 던진 거야. 흥분한 리버풀 팬들은 울타리와 경계를 넘어가가지고 유벤투스 팬들이랑 섞여서 일반 관객까지 막 공격한 거야. 그래서 팬들의 공격을 피해서 사람들이 출구로 도망가다가 무게가 이게 우다다다다 이렇게 되니까 벽이 무너지면서 39명이 사망하고 454명이 부상을 당한. 와. 주동자로 지목된 리버풀의 훌리건 26명이 구속되고 그래서 유벤투스가 경기는 이겼는데 상처만 남겼고 훌리건들에 대해서 강력한 제재를 하게 된 계기라고 해요. 아무튼 그렇다 합니다. 와 이건 뭐야. 그래요. 1989년 4월 15일 힐스버러 참사입니다. 노팅엄 포레스트의 FA컵 준결승전에서 96명의 관람객이 사망한 사건인데 경기장 인원을 통제했던 경찰과 진행요원은 여기가 1600명까지밖에 못 가는데 입석이 3000명을 그냥 다 들여보내 준 거예요. 너무
1600명 들어갈 때 3000명이 들어가니까 질식사 직전에 이른 사람들이 막 2층으로 기어 올라가고 막 훌리건이 필드에 난입하는 거 막으려고 세워놨던 보호철망으로 사람들이 밀리고 경기 시작 5분 만에 철망이 무너져 내리고 94명이 현장에서 압사당했고 부상자만 766명이 나왔다고 해요. 조사 결과는 술 취한 리버풀 훌리건들이 무리하게 출입문을 열어 사고를 냈다는 영국 경찰의 발표가 있었다고 하는데 1993년부터 96명에 대한 추모의 의미로 리버풀 로고에 횃불을 삽입해 사용하고 있다고 해요. 이 양쪽에 횃불을 말하는 것 같아. 2016년 4월 26일 힐스버러 참사의 놀랄만한 진실이 공개됐다고 합니다. 27년간 참사 유족들의 노력과 청원에 따른 재조사 결과 당시 경찰 측의 과실이 공개됩니다. 입장 인원을 잘못 파악한 점은 물론이고 책임을 피하기 위해 참사 당시 경기장 근처 쓰레기통에서 술병 사진 일부러 촬영하고 사망자 96명의 전과 기록을 막 파헤치고 은폐와 날조를 시도했다고 법원이 판결했다고 합니다. 이거를 훌리건 게 제일 좋은 게 뭐냐면 마녀사냥이 제일 편하거든요. 이런 거는. 그러니까 몇 명이 얘네가 문제야. 얘네는 술 먹고 훌리건들이었어 라고 이렇게 딱 낙인을 찍고 이쪽으로 이렇게 돌려버린 거였죠. 나빴다. 진짜 나빴다. 1993년 4월 27일 잠비아 이것도 항공기 참사입니다. 아프리카의 신흥 강호로 잠비아 축구 대표팀이 떠올랐는데 막 하고 최종 예선 진출하고 막 잘했어. 국가에서도 엄청 기대하고 그래서 정부에서 군용기를 지원한 거예요. 경기가 열리는 세네갈로 이동하던 중 첫 경유지인 콩고에서 엔진 문제가 보고됐는데 비행기는 엔진이 문제가 생기면 진짜 심각한 거거든요. 그래서 무조건 안 떠요. 그게 문제가 해결이 될 때까지. 근데 무슨 연유에선지 비행이 지속된 거야. 두 번째 경유지인 가봉을 앞두고 왼쪽 엔진에서 화재가 발생하게 된 거예요. 근데 비상 착륙 또한 조종사 음모의 대령에 피로가 쌓여 졸고 있던 상황이라 비상 착륙을 또 실패하고 그대로 추락을 하고 이 사고로 선수단을 포함해 비행기에 타고 있던 30년 전원이 사망하게 됩니다. 기장이 엄청 과로를 했을 수도 있고 일단은 콩고에서 엔진 문제가 보고됐는데 그냥 간 게 제일 문제야. 왜냐면 비행기가 엔진이 2개야. 왜 2개냐면 엔진이 고장나면 그냥 공중에서 다 죽는 거잖아. 다 떨어져 죽으니까 하나가 문제가 생기면 남은 하나로 빠르게 지상으로 안전하게 내려서 다시 정비를 하든 비행기를 교체하든 해야 돼서 그런 거거든요. 날개 이렇게 양쪽에 있어요. 그 여러분 비행기 탈 때 창문 열라고 하는 거 왜 열라고 하는 거 할 때 있지 않아요? 승객들이라도 연기, 만약에 엔진에 문제가 있으면 거의 불이 나면 연기가 나거든요. 그 불이 나는가 연기가 나는가를 봐야 돼서 그런 거예요. 그리고 네이션스컵 4강전에서 아프리카에서 강팀으로 불리는 가나를 격파하고 18년 만에 다시 한번 결승 무대에 올라갔다고 해요. 근데 결승전 장소가 마침 사고가 있었던 가봉 리브르빌이었고 세상을 떠난 선수들을 위해 꼭 우승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감동 드라마로 이렇게 그래도 우승을 하면서 그랬다고 합니다. 1998년 10월 29일 콩고 민주공화국 축구팀 번개 1998년 콩고 민주공화국에서 일어난 사건이에요. 번개가 그라운드 근처에 떨어졌어요. 근데 홈팀인 베나티샤디 선수 11명만 자리에서 경련을 일으키다 다 사망한 거야. 번개가 그라운드에 직격으로 떨어진 것도 아니고 그리고 같이 경기를 뛰고 있는 다른 선수들은 멀쩡한데 한 팀만 몰살당했다는 점에서 상대팀이 주술을 썼다는 등 막 음모론이 있었는데 조사 결과 축구화 때문이었어요. 감전된 팀의 축구화는 그 스파이크 부분이 금속으로 돼 있었던 거야. 그래서 전기가 통해가지고 그 바닥을 통해서 전기 때문에 감전을 당한 거예요. 그리고 생존한 원정팀의 축구화는 스파이크가 플라스틱으로 돼 있었던 거예요. 저게 더 그래요. 그렇습니다. 1995년 1월 22일입니다. 에릭 칸토나의 쿵푸킥. 와.
근데 운명의 1월 22일 어느 때처럼 레드카드를 받고 어느 때처럼 레드카드를 받고란 말이 실화냐 받고 벤치로 향하던 중 그 야유하는 시몬스에게 칸토나가 선물한 것은 축구 역사에 길이길이 남을 날라차기였습니다. 경기 후 9개월 정지라는 중징계를 받게 되는데 어머니가 병상에 있는데 칸토나의 어머니가 병상에 계신데 엄마를 욕하는 패드립을 했다고 해요. 여담으로 2011년 인터뷰에서 칸토나는 쿵푸킥 사건을 커리어에서 가장 즐거운 순간으로 꼽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첼시 삼성 유니폼일 때네. 좋아. 2005년 10월 8일입니다. 예. 10월 8일 전쟁을 드디어 좀 밝은 게 나온다. 드디어 참사, 살해, 참사, 비행기 참사 이런 것만 보다가 진짜 마음이 너무 무거워서 드맨으로 유명한 코트디부아르의 디디에 드록바가 만든 기적같은 사건이에요. 남부의 기독교 세력 중심의 정부군이랑 북부의 이슬람 세력 반군의 내전으로 전국이 전쟁 때문에 고통받고 그랬다고 해요. 인터뷰를 하는데 드록바가 무릎을 꿇고 카메라 앞에서 호소한 거예요. 우리 적어도 딱 일주일 동안만이라도 무기를 내려놓고 전쟁을 멈춥시다 라고 한 거예요. 드록바의 호소가 정말로 일주일 동안 전쟁을 멈춘 거예요. 독일 월드컵 1년 후 내전이 종결되었다고 합니다. 드디어 좀 아름다운 얘기가 이거는 정말 멋지다. 스포츠에 진짜 좋은 그거가 아니었을까 해요. 자, 2007년 9월 26일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유명한 그 부폰 급교체 사건이에요. 좀 창피하고 조금 부끄러운 사연이에요. 후반 70분에서 갑자기 부폰이 표정이 너무 일그러지고 나 이제 못 뛰겠어 이러면서 사인을 벤치에 보내고 해서 급하게 교체하려고 했는데 당시 시즌이 시작된 지 얼마 안 돼서 만약에 부폰이 부상을 입으면 이거 진짜 심각한 전력에 약하였기 때문에 교체를 위해서 이제 딱 벤치 오니까 이렇게 스태프들이 다 완전 긴장해서 의료진 붙이고 이랬는데 부폰이 의료진은 쳐다도 안 보고 엉거주춤하게 화장실로 달려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건 이후로 부폰은 엑스폰 혹은 덩폰이라는 별명을 가지게 되었다고 하네요. 그리고 도비가 만든 거예요. 2018년 2월 27일 피파 랭킹 57위이자 조 최하위로 예상되었던 한국팀이 당시 피파 랭킹 1위였던 독일팀을 무너뜨린 축구사 초대형 이변. 근데 조 최악체로 예상되었던 한국을 상대로 압승을 거두리라는 예상이 지배적이었죠. 왜 우리는 솔직히 못했으니까 독일에 비하면. 근데 예상을 깨고 후반 추가 시간에 김영건과 손흥민이 한 골씩 넣어서 2대0으로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그것도 추가 시간에.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카잔의 기적이라고 불리며 독일에서는 카잔의 지옥, 카잔 참사 등으로 불리게 되었다고 합니다. 끝! 그리고 그 앞에 나왔던 그 사고로 돌아가신 분들에 대한 레스트 인 피스로 마무리로 끝나게 되었습니다. 다시 이런 사고가 안 났으면 좋겠습니다. 네네. 그래요. 그래서 여기까지가 저희가 준비한 PPT였고요. 이제 저는 피파 10